어제 이재명이 국민들을 또 한 번 웃겼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 대개혁을 하고 대대적으로 집을 공급하겠다. 투기 못 막아 허탈 좌절, 집값이 하향 안정되게 하겠다. 정기 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국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대개혁,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어제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 대장동 사과한다는 게 아니라 문가리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지가 사과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과 좌절을 안겨들었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겠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혁부터 하겠다. 그러면서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 정책을 마련하겠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라고 국민을 좀 웃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당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처음 할 때 2013년에 이 성남 도계공이 만들어지면 임대 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한다. 그것은 손해가 나니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성남 수정구 태평상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새 인사회에 참석해서 주민들 세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임대 아파트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데 성남시 의회가 동조를 안 할 것이니까 라고 말하며 개발공사가 수익을 꼭 내야 하냐, 임대 아파트인 걸 짓고 적자를 감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의 질문에 대해서 의회가 공사가 적자가 나면 동의를 안 할 거다. 즉 공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주민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임대 아파트 같은 거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의회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도시공사가 이익을 남겨서 뭐하냐, 결국 써야지. 본 시가지 개발 사업에 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임대 아파트 지으면 손해나니까 안 된다. 공사는 이익을 좀 봐야 된다. 근데 공사가 이익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걸 본 시가지 개발에 쓰겠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개발 공사가 만들어지면, 그때 만들기 전이었어요. 거기서 이익을 내가지고, 그러면 이익을 내려고 하면 임대 아파트를 안 지어야 된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건설이 아닌 도시 개발에 돈을 쓰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결국 대장동 해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8개월 뒤인 9월에 성남도계공을 만들었습니다. 1월달 이 말을 하고 난 8개월 뒤에요. 결국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에서 받아낸 1822억, 나중에 1830억이 됐죠. 이 돈은 임대 아파트를 확 줄여서
6.72%로 만들어 놓고 그 대가로 성남시를 위해서 쓰라고 지금 한 내용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부지를 처분해서 받은 돈을 그 돈을 안 받고 임대 아파트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않고 성남시를 위해서 쓰는 대로 입장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말로 임대아파트 기본주택을 자기 주장대로 이야기하는 서민의 편이냐? 아닌 거지요. 그가 서민의 편이라면 이렇게 민간주택을 갖다가 늘리고 임대아파트를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 군데서 증거가 드러나잖아요. 대장동에서 25%까지 할 수 있는데 15%로 낮췄다가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6.72%로 했지요. 또 백현동에서 임대아파트 100%를 전제로 용도를 변경시켜 주라고 사업자가 제안을 했는데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4단계나 상승시키고 엉뚱한 데 줘서 임대아파트를 10%만 지었죠. 심지어 이 가스공사 틀을 갖다가 당시 정권이 뉴스테이 짓자라니까 그것도 일종의 임대아파트였죠. 반대했습니다. 기업 유치한 데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만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한가. 자, 이재명이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으며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성남시가 빚이 5,200억 있다고도 했고 그래서 빚 못 갚겠다고 시장 되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해서 집을 위에 선언해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대장동 개발하겠다고 성남시가 4,500억의 빚을 내겠다고 했다가 시의회가 반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남시의 빚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자기는 대장동 개발하겠다고 빚내겠다고 했어요. 자, 그는 국민의 동당이 대장동 개발을 민간으로 하겠다고 강요해서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가 대장동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때는 2번째 시장 임기 때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이 맞아요. 성남시의회에 당시 동당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2번째 때는 지가 성남시의회까지 다 장악했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민간 합동을 강요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가 근데 아무리 말장난을 치고 뻔뻔하게 말을 바꾸고 그냥 소피스트 같이 말 기술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대중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따지지 않아도 저 사람이 엄청나게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냐고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성남시의 임대아파트는 이재명이가 돈이 안 되니까 안 짓는다. 그럼 임대아파트 안 짓고 일반 아파트를 민간 합동 방식으로 지어서 개발공사가 이익 환수해서 그걸로 도심 개발을 하는데 쓰겠다고 하면서 이재명은 이미 2013년 1월부터 첫 임기 청남 도계공을 만들 때 도계공의 목적이 소수의 업자들한테 폭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 첫 사업이 위례 지역이에요. 위례 지역에서 대장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었지요. 또 백현동에서 또 해먹었지요. 그리고 가스공사 터가 철수한 정자동에서 이 백현동처럼 용도 변경을 시켜서 똑같이 해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을 줄였다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민간업자한테 이 혜택, 용도 변경 시켜주고 몇 차례나 올려주고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업자가 폭리를 취하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대장동만 그렇게 됐으면 그것이 챙기지 못한 실수라고 우기겠지만 이미 위례에서 똑같이 그렇게 해먹었고 백현동과 정자동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업자에게 몰아주고 임대주택을 최소한 적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재명이 상습범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뇌물이라는 대가가 개입되기 십상이겠죠. 밝혀지지 않았다고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것이 이재명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의 실체인데 이제 와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상습범이에요. 이재명은.